피해 학생 학습권 전학권 보장 문제 제도적 한계와 구조적 모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전학권 보장은 피해자 보호의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 하에서는 오히려 피해 학생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구조적 모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 학습권 침해의 실상. 출석 중단과 학습 공백.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발생 후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해 등교를 거부하거나 일시보호 조치로 인해 출석이 중단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법령상 피해 학생의 보호 조치를 위한 결석은 출석 일수에 산입되지만 실제 학습 공백은 메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 기간이나 진학 준비 시기에 학교 폭력이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진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면 가해 학생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유지하며 학습을 계속할 수 있어 불공정한 구조를 형성합니다. 2차 피해로 인한 학습 환경 악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과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해 극도의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수업 집중도 저하, 성적 하락, 학습, 의욕 상실로 이어져 교육받을 권리가 근본적으로 침해됩니다. 교실 내에서도 동료들의 시선, 소문 확산,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습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 학생은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할 수 없게 됩니다. 전학권 보장의 구조적 한계. 피해 학생 전학의 역설. 현행 제도는 피해 학생에게도 학급 교체나 전학 등의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피해 학생이 원래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나는 것은 마치 피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소규모 지역의 경우 전학 가능한 학교가 제한적이어서 피해 학생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거나 기숙사 생활을 감당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는 피해 학생과 가족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의 한계. 학교 폭력이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할 경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동일한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배정이 아닌 선발 방식으로 입학이 결정되어 분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 학생은 상급학교에서도 가해 학생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지속적인 불안감과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피해 학생이 합격한 학교를 포기하고 다른 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도 발생합니다. 제도적 보완 장치의 미비. 학습 지원 체계의 부족.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은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 있으나 학습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습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별 교육, 온라인 수업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시험이나 평가를 놓친 피해 학생에 대한 대체 평가 방안, 성적 산정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 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학 절차의 복잡성. 피해 학생의 전학 절차는 여전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전학할 학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절차적 지연으로 인해 피해 학생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전학을 추진하는 사례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해 학생 중심의 시스템. 가해 학생의 학습권 우선 보호. 현실적으로 학교는 가해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고려하여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의 조치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입시가 임박한 시점이나 중요한 학사 일정이 있을 때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거나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져도 새로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반면 피해 학생에 대한 학습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불복 절차에서의 불균형.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동안 조치가 유예되어 피해 학생이 지속적으로 불안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023년 개정으로 피해 학생에게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을 알리고 행정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불복 기간 동안의 피해 학생 보호는 미흡합니다. 지역별 학교별 격차. 도시와 농촌의 차이. 도시 지역의 경우 전학 가능한 학교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지만 농어촌 지역은 학교 수가 제한적이어서 피해 학생의 전학권이 실질적으로 제약받습니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나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대안이 없어 피해 학생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원래 학교에 남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차이.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유연한 조치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학교 이미지나 평판을 고려하여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립학교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 피해 학생 우선 보호 원칙 확립.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서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전학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피해 학생 보호가 더 우선되어야 한다는 가치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학습 지원 체계 강화. 피해 학생의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별 맞춤형 교육, 온라인 학습 지원, 전문 튜터링 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 학생이 교육 과정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학 절차 간소화. 피해 학생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전학할 수 있는 간소화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교육상 필요에 의한 전학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학폭위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도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상급 학교 진학 시 분리 보장, 학교폭력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비평준화 지역에서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상급 학교에 진학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전학권 보장은 피해, 회복과 교육받을 권리 실현을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피해 학생 중심의 보호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 학생이 온전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인식 개선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